예, 제가 예전에 금은 백금 상방은 분할로 계속 모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라디 인버스랑 같이요. 그러니까 이거 왼쪽은 상방이고 오른쪽은 하방인 거죠. 그죠? 이건 상방, 팔라듐은 하방. 그죠? 왜냐 팔라듐이 굉장히 버블이 많이 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라듐이 물론 다 같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팔라듐의 급락이 심했죠. 그죠? 그래서 잘 모아가셨으면은 팔라듐 인버스는 엄청난 이득이 나오고 계실 것 같고, 그죠? 계속 모아가라 말씀드렸으니까요. 금은 백금 상방은 손해겠죠. 이제는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조금씩 한 번에 막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여기보다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 라인보다 좀 더 떨어질 수, 1500불 반등하더라도 나중에 1500불 깰 수도 있다고 전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에 그럴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팔라디 인버스를 일부는 처분해서 이득 실현하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금은 백금 상방을 계속 매수를 하십시오. 그 금액으로. 금을 보시겠습니다. 금 이번엔 좀 제가 이 당시에 너무 열광하는 것 같길래 이제 지금은 쏠목 작전 유치로 변했지만 거기에서 제가 이제 너무 한 번에 지르지 말고 모아가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그 말씀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이때에 금이 이때 2,000불 갔을 때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삐끼가 뉴스들이 또 있었죠. 금이 뭐 더 갈 것처럼 하는, 그때 골드만이었나요? 제가 그런 걸 좀 민감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후에 방향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금도 큰 그림상에서 보면은 글쎄 이걸 거기에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2000 몇 년도입니까 이게? 2012년도 고점을 넘는 것처럼 하고 떨어뜨렸어요. 이것도 큰 그림상에서 넘는 것처럼 하고 떨어뜨린.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금 하락을 하고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데, 그죠? 그러다 보면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뭐 더 떨어지면 더 좋죠. 뭐 1500불까지 떨어지면 뭐 계속 저희는 분할로 모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인플레가 된다면 금은 사야죠. 은은 좀 금보다 레벨이 살짝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 지금 차트도 실버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하단을 깨가지고 이것도 그냥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방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는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팔라듐 인버스랑 같이 껴서 팔라듐 인버스 스윙 본 걸로 조금 이제 이후에 떨어질 때마다 또 모아가면 되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주 장기 차트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금은도 장기 차트상 낮은 레벨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더욱더 인플레 우려가 있을 때 오를 수 있다는 거지. 은은 지금 보시면은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죠? 보시면은 이때 2012년도 아니겠습니까? 2010년도, 11년도인가요? 이때보다 낮긴 한데, 그러니까 금하고 은은 최고점이 다르죠. 근데 은은 이때가 너무 작전이었어요. 그때도 작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고점을 생각하고 은을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금은 이때에 한 요 정도만 오른 거예요. 금은 한 요 정도만 오른 거고, 은은 너무 많이 올랐다니까요. 이거 자체가 너무 그때 금보다 훨씬 많이 올랐었고, 근데 이걸 가지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은이 더 저평가됐다 말하는 거는 장기 차트상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은 역시도 모아가는 방식으로 가자. 금이든 은이든 사실은 지난 저점, 고점을 찍고 떨어진 이 라인만 지켜내면은 모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거의 1100선이죠. 여기까지를 한번 갈 거냐 아니면 깰 거냐 하는, 그것도 모릅니다. 선물 노래하기 시작하면은 얘들 단기적으로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 생각은 하시고, 물론 여기를 깨는 건 이제는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근데 그 생각은 하셔야 돼. 얘네들이 정말로 나중에 큰 상승을 시키려면은 금하고 은도 탈탈 털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열어두고 분할로 모아가시고, 월급 생기실 때마다 금은 모아가세요. 지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은보다도 플라티넘이 지금 900불인데 플라티넘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다들 이제 매장량도 다르고 채굴량도 다르고 이렇게. 근데 이 플래티넘 백금은 이미 경유차 촉매로 많이 쓰였다. 경유차 사태 후에 그 폭스바겐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태 후에 경유차 생산이 줄어들면서 하락한 거라서 이미 얘는 조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금하고 팔라딘보다 훨씬 더 비싸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 당시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당시는 훨씬 비싸지 않았습니까? 지금 역전돼서 그렇지.
그리고 금거래소 보면은 백금 봐도 팔죠. 금 봐도 팔고. 그러니까 물론 ETF로 분할 투자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플래틴 백금만은 지금 물론 이제 해외 ETF는 있을 거고 우리나라 ETF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ETF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팔라듐하고 금하고 은, 구리 같은 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금거래소 백금바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던데 아니 부자의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그 투자 방법이 좋으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팔 때에 사기도 많이 당하고 팔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ETF보다 더 나은가 하는 생각이있지만은 근데 본인이 아주 부자고 뭐 그런 걸 한번 소유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백금 가격 이후에 떨어질 때마다 좀 사 모으십시오. 지금 드릴 말씀 적어도 30억 이상 부자 되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0억 있는 분도 백금바 하나 되게 싸게 팔던데요. 근데 우리나라 금거래소 믿을만 하긴 하겠죠. 나중에 팔 때가 쉬울지 사고 팔 때 그리고 또 가격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생각했을 때 과연 ETF보다 나아. 근데 ETF는 콘덴거나 백어데이션이 조금은 존재하죠. 그래도 금속은 농산물이나 천연가스만큼 심하지 않아서 금속이니까 제가 ETF 투자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금의 장기 차트인데 이게 2000년도 양적 완화를 하면서부터 2000년도 양적 완화를 하면서부터 계속 지속해가 미국이 달러를 계속 풀어 제끼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이후에 조정이 이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거의 2000불 가까이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00불 근처 1100불 정도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정을 다 받은 것인가? 왜냐하면은 2000년도에 사실 보시다시피 막 500불 아래 되게 낮은 가격 그리고 중심값이 물론 금은 그 예전에 중심값도 한 이 정도였는데 과연 몇 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500불보다는 낮죠. 이후에 절대로 이 아래인 500불 아래로 가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은 과연 여기에 대한 조정을 다 받은 것인가? 아니면은 금이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 대비해서 다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이 정도로 오르는 게 정상이라면 그죠? 장기적으로 이 정도 기울기가 정상이라 물론 이제 이거는 제 생각엔 조금 더 이제 돈을 많이 찍어서 좀 가팔라졌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느 접점이 있겠죠. 그죠? 금도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가치를 잘 한번 매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때 완전 금 열풍이 일었었어요. 금이 계속 오르니까. 뭐 지금 비트코인하고 비슷해요. 다들 개인들 이때 금 투자해서 망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리고 여기서도 굳이 여기서 2000불 했을 때 또 개인들 많이 뛰어들어서 좀 손해보고 있고 뭐. 근데 뉴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막 초창기 오를 때는 그렇게 많이 막 뉴스화 되지도 않고 다 오르고 나면은 이제 막 더 간다 어쩐다 막 뉴스 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거기에 현혹당하는 것인데 금의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근데 이거는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물론 찍혀 나온 돈이 이 정도가 이거고 만약 여기서 바이든 되고 나서 더 많이 풀어서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적정가는 1500불이고 만약 1500불 아래면은 더 저평가니까 사모하면 되고 막 그런 게 될 겁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죠? 돈이 얼마큼 풀려져 나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거의 확대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확대판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때도 1980년대긴 한 70, 80년대 한 이렇게 한번 오른 다음에 다시 오르고 나서 반등한 다음에도 상당 기간 많이 떨어져 오고 꽤 오랜 기간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 얘기는 그 당시도 요 정도 조정을 다 안 받은 거였어요. 여기까지 조정도 여기서 요런 이것도 상황 따라서 어느 가격에서 오래 머물 가능성도 생각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너무 가팔랐다는 거는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아가는 방식을 취하라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팔라듐도 그렇고 백금도 그렇고 중간에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몇 번 이렇게 헷갈리게 한 다음에 또 많이 떨어지고 그래 왔어요. 그죠? 지금까지 팔라듐, 백금 다 그렇고 근데 금은 조금 더 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 해볼 수도 있다는 건데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래서 금은 이때처럼 오를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후에 또 그리고 달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분은 그걸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시면은 여기를 깨지 않는 게 좋겠죠. 여기를 깨지 않고 근데 여기를 깨지면 좀 손절할 것 같긴 해요. 금을 사모으다가도 이후에는 이 라인 보시고 여기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상방으로 모아가시면 이것 좀 깨면 조금 줄이고
적감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